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진짜 내 삶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말한다.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순간,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길을 걸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무심코 타인의 기준을 먼저 떠올린다. 괜찮아 보일까? 욕먹진 않을까? 혹시 이상해 보이지는 않을까?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남들이 다 좋다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오긴 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마음은 점점 불편해진다. 우리는 이렇게 차츰 불편함에 익숙해진 삶을 살아간다. 나를 숨기고, 표정을 감추고, 본심을 조심스럽게 걸러내며 무난한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애쓴다. 그렇게 사는 이유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조금만 달라도 눈총을 받고, 조금만 솔직해도 이기적이라 오해받기 쉬운 세상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자신을 지운 채 살아간다. 하지만 그렇게 살수록 자신의 감정은 점점 눌리고,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생각들이 쌓여만 간다. 사는 건 점점 피곤해지고 하루하루가 버티는 일이 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내 뜻을 말할 수 있고,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삶은 조금씩 편안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내가 내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선택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보다 타인의 기준을 더 믿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관계 속에서는 더 그렇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가정에서는 가족의 기대를, 친구들 사이에서도 겉돌지 않으려고 늘 적당히 맞추며 살아간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남에게 맞추다 보면 정작 나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 간다. 나의 감정, 나의 취향, 나의 선택. 하나하나가 흐려지고 결국엔 나는 대체 뭘 좋아하지라는 질문에조차 쉽게 답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이렇게 말한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온다고.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지켜낼 수 있다면 누구의 시선도 내 삶의 중심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중심이 선 사람은 남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배려와 눈치를 혼동한다. 배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중이지만 눈치는 나를 억누르는 계산이 될 때가 많다. 배려는 관계를 부드럽게 하지만 눈치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든다. 그래서 지나치게 남을 신경 쓰는 습관은 조금씩 나를 지우는 일이 되어버린다. 그게 습관이 되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고르고, 가고 싶은 곳에도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지도 모른다. 왜 나는 항상 타인을 먼저 생각할까? 왜 나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을까? 아마도 그건 내가 언제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내 감정을 이해받기보다 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맞춰주다 보니 어느새 나는 나를 가장 마지막에 두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눈치에 익숙해진 채 하루를 버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조금 더 나답게 살아도, 조금 더 솔직해도 우리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누구의 시선도 나를 완성시켜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선을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된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을 때, 이 얼굴 속 표정이 정말 내 표정이었나 싶었던 순간이 있다. 억지로 미소 짓는 입꼬리, 남의 기준에 달아버린 눈빛. 그 속에는 진짜 나다운 모습이 없었다. 우리는 점점 타인의 기준에 맞춰 표정을 만들고, 감정을 조절하고, 심지어 꿈조차도 현실적인 것으로 바꾸어 간다. 그건 좀 무리야. 지금 이 나이에. 그건 욕심이야. 이런 말들이 마음에 쌓이면 나중엔 내 목소리조차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타협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진짜 편안한 삶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한 삶이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둔다. 말을 아끼고 불편함을 참아내고 갈등을 피하면서 스스로를 깎는다. 그걸 성숙이라 착각하기도 한다. 그렇게 자신을 누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하지 못한 감정들은 억울함과 외로움, 무력감이 되어 어느 순간 삶을 조용히 짓누르기 시작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남이 만든 틀 속에 있을 때 가장 괴롭고 자신의 본성을 따를 때 가장 편안하다. 우리가 편해지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은 기준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준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나에게 맞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기분을 감추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표정은 괜찮은 척 하지만 속마음은 그만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삶을 버텨야 하는 삶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아무리 오래 참아도 내가 나를 이해하지 않으면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 때로는 그동안 맞춰온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말투를 꾸미려 애쓰지 말고 표정을 숨기려 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을 따라 살아보는 작은 시도. 그것만으로도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늘 남들에게는 관대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혹독하다. 실수한 나를 좀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자책하며 그 순간에서조차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런데 내가 나를 품지 않으면 누가 나를 대신 품어줄 수 있을까? 내 감정 하나도 내가 돌보지 못하면서
남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장폴 사르트르의 철학은 말한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기를 멈춘다. 자유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에 솔직해지고 그 목소리를 따를 때 진짜 시작된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인정보다 스스로의 수고를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루를 견디느라 애쓴 나를, 상처 속에서도 버텨낸 나를, 남이 몰라줘도 내가 먼저 알아봐 주는 것. 그게 진짜 위로이고, 그게 진짜 회복이다. 그리고 그런 삶은 남 눈치를 보지 않아도 단단하게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삶이다. 하지만 우리가 남을 신경 쓰지 말자고 결심하면서도 쉽게 바뀌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너무 오래 눈치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눈치 보는 게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타인의 반응부터 살피게 된다.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지금 이걸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항상 먼저 계산하고 조심하다 보면 결국은 내 마음을 조용히 접게 된다. 하지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삶은 무례하게 구는 삶이 아니다. 그건 남을 배려하면서도 내 기준과 중심을 지켜내는 삶이다. 그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친구와 식사 약속을 잡을 때 늘 상대 시간에 맞춰왔다면 한 번쯤은 자신의 일정에 맞추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나를 너무 뒤로 밀어뒀다면 이제는 내 자리를 천천히 되찾아야 한다. 사소해 보여도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어릴 때부터 너답게 살아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정작 나답게라는 게 뭔지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다운 삶이 아니라 이 정도면 이상하지 않겠다는 기준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진짜 편안한 삶은 남들이 이상하다고 해도 내가 만족하고 괜찮다고 느끼는 삶이다. 속도가 조금 느려도 방향이 다르더라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지켜내는 삶이 결국 가장 덜 후회하는 삶이 된다. 불교에서는 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한다. 내 삶을 바꾸는 것도 결국 그 한 생각. 이젠 나답게 살아보자는 결심에서 시작된다. 물론 쉽진 않다. 오랜 습관과 타인의 기대가 쉽게 사라지진 않으니까. 하지만 모든 변화는 조금씩, 하나씩 내가 나를 허락하는 연습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하루 하고 싶은 말을 꾹 참았다면 내일은 한마디만 꺼내보는 거다. 오늘 하루 내가 싫은데도 억지로 맞췄다면 내일은 한 번쯤 거절해보는 거다. 그렇게 내 자리를 조금씩 찾아갈 때 비로소 나는 나로 사는 삶에 다가간다.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 불편함을 참고 살고 불안함에 속아 맞지도 않는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춘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고 세상이 버겁게 느껴지는 거다. 하지만 기준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삶이 훨씬 가벼워진다. 내가 옳다고 믿는 속도와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의 시선은 점점 중요하지 않아진다. 한 선인의 말처럼
타인의 칭찬은 금세 사라지지만 스스로에게 주는 신뢰는 오래 남는다. 그 신뢰는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지켜주는 순간에 생겨난다. 우리는 늘 남의 기대를 먼저 고려하지만 이젠 조금은 나의 기대도 챙겨야 할 때다. 내가 나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는지, 그 삶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조용히 물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쉬고 싶은 순간, 그 모든 걸 너무 많이 미뤄두고 살았다면 이젠 조금씩 그걸 꺼내줘야 할 때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남보다 나를 먼저 돌보는 삶,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 스스로를 지키며 사는 삶은 결코 이기적인 삶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불필요하게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감정의 찌꺼기를 남에게 넘기지도 않는다. 타인에게 맞추느라 감정을 억누르고 그걸 견디지 못해 결국 터뜨리는 것보다 애초에 선을 지키며 사는 것이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든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더 어렵고, 더 두렵고, 더 낯설다. 하지만 그 낯설음을 조금씩 익숙함으로 바꾸는 게 삶을 내 손에 되찾아오는 과정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실망한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한 날, 억지로 웃으며 넘긴 날, 분명히 속은 상했는데 괜찮다고 눌러버린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의 공통점은 내 마음보다 남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날들이 쌓이면 삶은 점점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남의 평가가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헷갈리게 된다. 그렇게 남에게 빌려온 기준으로 자존감을 메꾸려 하다 보면 스스로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다시 믿어줘야 한다. 남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속도에 귀 기울이는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1000명의 적을 물리친 이보다 더 위대하다. 그만큼 마음을 지킨다는 건 가장 어렵고, 그래서 더 귀하고 값진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또 남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견디고 있을 거다.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만 바꿔가도 된다. 오늘 하루 한 번쯤 나는 이게 더 좋은데요 라고 말해보는 것. 누군가의 말에 휘둘릴 뻔했을 때 잠시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나다운 선택이 늘어나고 삶이 내 쪽으로 천천히 기울기 시작할 것이다. 그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다. 사소한 표현 하나, 작은 기준 하나에서 시작되는 변화이다. 그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편안해진다. 삶이 조금 버거울 때, 관계가 조금 복잡할 때,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 이 질문 하나를 떠올려 보면 좋겠다.
지금 이 선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삶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할 것이다. 남의 눈이 아닌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되고,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 지금까지의 삶이 너무 오래 남을 의식하며 흘러왔다면, 앞으로의 삶은 조금 더 나에게 맞춰보는 건 어떨까? 남을 덜 신경 쓸수록 삶이 단순해지고, 감정이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걸 조금씩 체험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인생은 타인의 기준을 통과하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을 세우고 그걸 지켜가며 살아가는 여정이다. 묵묵히 자신을 지켜가는 사람, 조용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겉으로는 눈에 띄지 않지만 속으로는 단단하게 빛나고 있다. 죽기 직전까지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면 과연 그것을 내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인생은 끝까지 나를 빼고 완성된 이야기일 뿐이다.